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랜만이에요. 우리 나우제주 애청자분들께서도 이게 누구신가? 네, 네, 맞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우리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획하고 또 월간 코너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3주 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3주나 2주 만에 보면 새 네. 출발을 하는 기분이 처음 들어가지고, 느낀 그대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초심으로. 그리고 지금 또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하주연 수호통역사와 함께도 이 시간 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각장애인분들께도 이 좋은 책을 또 추천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 맞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재미있게 걸리버 여행기 같이 좀 모험 여행을 떠나봤고, 이번에도 모험입니다. 모험 시리즈 3부작. 마지막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책이죠? 이번에는 굉장히 유명한 타임머신이라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타임머신. 네, 네, 타임머신입니다. SF 원조격.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S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 작품입니다. 아버지격으로 불리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타임머신. 네. 네, 터미네이터라든지 네. 블레이드 러너, 뭐 음,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마션 이런 SF 작품들을 보시면 은근히 좀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디스토피아라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뿌리가 음, 바로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 그 원조 뿌리가 바로 이 타임머신이라는 책이란 얘긴데, 네, 그럼 이 맞습니다. 타임머신의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타임머신이라는 이 작품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사가 과거와 미래 음, 그리고 진화론이라든지 사차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때 이제 썼던 작품인데 네, 이 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분이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네. 풍속 소설가이고요, 아, 저널리스트, 네. SF 작가, 그리고 음, 백과전서, 그 와, 다음에 역사가, 사회주의자, 그 대단한데요? 다음에 대중계몽가, 음, 과학자, 뭐 페미니스트, 뭐 예언가 이런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기자회견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 여행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기계를 발명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축소판 타임머신을 발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음, 실물을 보시겠어요? 하면서 실물로 약속을 정해서 이제 그 실물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예, 그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를 여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과학자로서 굉장히 좀 많이 명망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간은 공간이다라는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네, 공간이다. 시간은 공간이다. 음, 그리고 당시에 그 헉슬리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과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당시엔 진화론이 굉장히 거의 대세였는데 이 사람이 진화론을 거스르게 돼요. 진화와 퇴화가 순환된다라고 이렇게 작품에서.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네, 그럼. 진화와 퇴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주로 배경이 80만 2701년. 상상이 안 돼요. 네,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때 이제 인류가 어떤 문명에 도달했을 것이냐라고 네. 가는데 80만 2701년에 가서 본 이제 인류의 모습은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라고 해야 될지 퇴화라고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와 퇴화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던 부자는 어느 시대나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이제 미래로 가면 이 부자들이나 이제 권력자들은 엘로이라는 존재가 되는데 엘로이는 아주 예쁘게 생긴
가축입니다. 가축을 엘로이라고 해요. 네, 먼 미래에서. 인간인데 네, 언어가 뭔가 굉장히 퇴화하고 근데 사육당하면서 네. 잡아먹히는 거죠. 네. 그리고 끔찍하네요.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람은 네. 예전에는 이제 고통받던 노동자, 약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음. 이제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눈을 뜨지 못해서 밤에만 활동할 수 있는데 이제 몰록이라는 지배자가 돼요. 그 지배자들이 이 엘로이드를 사육하면서 밤마다 잡아먹는 거죠. 뭐 끔찍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네, 아주 먼 미래, 사실 지금 상상해도, 옛날에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발달했죠. 상상 속에 있던 네, 것들이 이제 우주도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 아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80만 2701년. 네, 아주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에는 너무나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더 퇴화된 네, 인간, 맞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달라진 그런 세상을 만난다니, 이 소설이긴 하지만, 네, 이 작가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이제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했던 네, 게 아마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걸리버 여행기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러네요. 풍자와 네, 이제 미래 시사하고. 세계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전망인데 네, 실제로 타임머신 작가인 이제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음.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인 스위프트를 스승이라고 말했어요. 어쩐지. 네, 그래서 네. 청소년 시절에 스위프트에게 매료되었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 묘사는 스승 스위프트에게 바치는 설익은 곡물이다. 이렇게 음. 직접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네, 세상에나,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몰록들이 엘로이드를 이렇게 사육하는지 그 음,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윽고 달이 이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날 때까지 어두운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지상 세계의 난쟁이들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적어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초승달 아래에서 몰록들이 저지른 비열한 짓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지상인들은 한때는 혜택받은 귀족 계급이었고 몰록들은 지상인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일하는 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라진 지 오래된 옛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네, 맞습니다. 그 먼 미래에, 진짜 먼 미래면은 정말 세상도 발전하고 아름다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네. 진화론적인 착각이라고 할까요? 어, 항상 역사는 발전하고 인류는 진화한다라는 그런 이제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스위프트와 이 조지 웰스가 네. 완전히 뒤집었네요. 우리의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면은 이렇게 퇴화될 수 있다는 거를 뭔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네, 바도 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는 또 음, 문학 욕심꾼이니까 네. 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도서관은 어떨까? 진짜 어떨까? 그것도 예, 궁금해요, 그 막. 구절에 대해서 날아다닐 것 같은데, 책이 네, 막. 그렇죠. 네, 날아다닐 것 같죠. 예, 뭐 이게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시면서 너무 네.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 네. 전시실 양쪽에 갈색으로 탄 넝마 조각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넝마가 아니라 책이 썩어가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음? 책은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고 인쇄된 문자 비슷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문학자였다면 모든 야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봤던 미래인들은 모습을 보니까 책도 안 읽는 거예요? 네, 다 그게 맞습니다. 책들이 다 썩어가지고 넉마가 네, 된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책을, 저도 작가인데, 왜 이러자고 책을 썼나? 그러니까 책을 하나에 어떻게 보면 네, 역사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 기록하고 우리가 아카이브 작업하는데 뭐 미래에 우리 미래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네, 책을 멀리 하다 보니까 인류의 두뇌도 부패하고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들고요. 이게 뭔가 이제 이 작가니까 책을 멀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을 안 읽으니까 네, 이제 이 엘로이들이 음, 그러면 어쨌든 언어 생활을 하긴 하는 거예요. 언어 네. 생활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최소한의 언어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시간 여행자가 이 시대로 가가지고 네. 엘로이들을 만나서 글자를 배우는 말을 배우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음,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지시대명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먹다라는 동사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빨리 배워지지 않았고 난쟁이들은 곧 실증이 나서 내 질문을 피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 마음 내킬 때 조금씩 배우기로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학습량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게으르고 그들보다 쉽게 지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하나 배우고 먹다가 동사 배우는데 벌써 지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처음에 작가가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부드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 여행자 엘로이들이 볼 때 시간 여행자가 굉장히 거친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네. 막 촉수로 막 만져봤다고 해요. 이게 진짜 생명체가 맞는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명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과 단순한 말을 사용하는데 이 시간 여행자라는 생명체는 굉장히 거칠고 탁하고 복잡한 말을 사용해서 굉장히 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험 특집 3부작으로 오늘 타임머신 첫 시간인데 하버트 조지 웰스의 책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또 이 책을 보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도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미래를 무시하면 이렇게 진짜 엘로이족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정말 노너 콜라보 오늘 또 노너를 통해서 조금 더 지식의 향연을 펼쳐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논어의 이제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개 있을까 찾아봤더니 좀 괜찮은 구절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만약 제후의 나라에서 대신이 정치와 군사의 전권을 장악한다면 대개 5대에 가서 망해버린다. 그리고 대신의 신하가 정치 군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면 대개 3대에 가서 망해버린다. 이거는 공자가 이 말을 할 때는 공자는 좀 보수주의자여서 이제 황제가 이제 권력을 잡는 게 좋고 아니면 제후 왕이 권력을 잡는 게 좋은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을수록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만물의 영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이렇게 자만하고 이렇게 인간들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물의 영장은 뭐가 될까? 바퀴벌레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한 상상이지만, 네, 진짜 그렇죠. 우리가 좀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0069번님도 저도 책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저희 아이가 좋은 말 배우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미래의 지구는 어떨까 가끔 생각하고, 우주가 정말 있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타임머신 관심이 생기네요. 제 상상력도 시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책 맞아요? 라고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딱 맞추셨네요. 열린 네. 책들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작가에 대한 허버트 조지 웰스가 스위프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다른 작가들도 이 작가에 대한 찬사를 좀 많이 평가를 했는데요. 1등 칸과 3등 칸에서도 애독되는 작가라고 네. 이렇게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항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 칸과 3등 칸은 사는 이제 계급이라든지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수준이 거네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도 재밌게 읽히고 그리고 통속 소설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읽히고 그래서 이 웰스의 작품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언어가.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우리 사회도 짚어주는 풍자 소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임머신. 네. 그리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네. 1900년부터 10년 동안 영어로 글을 쓴 작가들 가운데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우리 문학 욕심꾼 또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네. 자, 미래의 모습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또 집콕 하면서 이렇게 또 책의 향연에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해드릴게요. 타임머신 오늘 첫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도 이 타임머신랑 관련된 이야기 나눌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